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네, 12월 FOMC가 끝이 났습니다. 큰 이벤트가 모두 종료가 되었어요.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프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즉 임금 관련 인플레가 아직 존재하고 파월 의장도 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하필 근데 이번 CPI 발표 때 그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4.1%로 상승 기조로 살짝 전환이 됐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식을 현금화를 좀 하고 시장을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과는 파월 의장이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선물을 좀 크게 주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최근 PCE 그리고 CPI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파월 의장이 최근 금융 환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자, 그래서 바로 12월 FOMC에서 나온 경제 전망 리포트 SEP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표 한 장에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제일 중요한 물가 지수인 PCE 인플레이션과 코어 PCE 인플레이션. 이게 9월 전망치에 비해서 다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 PCE는 2.5에서 2.4로 낮아졌고요. 코어 PCE는 2.6에서 2.4로 전망치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0%까지 물가가 낮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24년에 4.1%로 9월 전망치와 같습니다. 그리고 25년, 26년도 4.1%로 동일한데요. 이 말은 실업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물 경기의 충격과 경기 침체 이슈가 어느 정도 연착륙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는 의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DP 쪽을 함께 보시면 내년에 1.4%로 9월 전망치보다 0.1%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25년에는 1.8, 26년에는 1.9로 또 이때는 0.1 높아졌죠. 자, 내년 잠시 경기에 부침이 있은 뒤에 다시 경기의 상승 사이클로 돌아갈 것을 내다보고 있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는 지속해서 낮아지고 실업률은 견고하고 경제 성장률은 슬슬 다시 높아지는 이런 골디락스 환경을 연준에서도 자신감 있게 이 표를 통해서 나타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금리죠. 이 하단에 보시면 Federal Funds Rate, 즉 기준금리의 중간값, 미디안 값을 볼 수가 있는데 9월에 발표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5.1%였어요. 근데 이번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4.6%로 0.5%가 낮아졌습니다. 50bp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25년에는 3.6, 26년에는 2.9로 금리가 점차 하락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내년 금리를 3에서 4회 정도 내리기를 전망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5.5%니까 그게 4.6% 기준금리 중간값까지 도달하기를 목표로 한다면 최소 0.25%씩 3에서 4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해야겠죠. 자, 이어서 점도표를 한번 보시죠. 연준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금리 예측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의견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중간값이 나온 것이죠. 자, 2024년에는 4.6% 중간값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5년에는 3.6%, 그리고 26년에는 2.9%로 금리 중간값이 설정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원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5월쯤에서 7월쯤에 금리의 첫 인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번 보고서를 한번 쭉 보니까 한 2달 정도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 3월에서 5월 부근에 첫 인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이번 FOMC 이후의 기자회견 전문인데요. 그 중에 야후 파이낸스의 제니퍼 숀버거라는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PCE가 현재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언제쯤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체어 파월 의장의 답변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2%대까지 물가가 내려가길 기다렸다가 금리를 cut rate 인하하면 그건 너무 늦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정책, 즉 긴축 정책은
물가가 2% 가기 전에 reducing을 해야 한다. 즉 긴축됐던 것을 풀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well before 2%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2%가 되기 한참 전, 즉 물가가 2%까지 내려가기 한참 이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월 30일에 발표됐던 PCE 전년 동기비가 3%였습니다. 10월 3.4%에 비해서 0.4%, 꽤 낮아졌었죠. 12월 22일에 다시 한번 발표가 있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3% 이하로 나올 것 같아요. 즉 파월 의장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물가가 2% 중후반쯤으로 점진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죠. 실제로 금리를 인하를 해도 그게 실물 경기에 미칠 때까지는 이 이연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내년 1월에서 2월까지도 이렇게 물가 하락 흐름이 지속이 돼서 대략 PCE 기준으로 2.5에서 2.8% 정도 물가가 안정이 된다면 첫 금리 인하가 3월에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자, 어쨌든 이번 FOMC를 마무리하면서 12월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고요. 역시나 미국장, 한국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확 들어와 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위험자산인 주식에 더 공격적으로 베팅을 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미리 경기 침체가 무서워서 발을 빼고 있기에는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좀 아깝죠. 자, 최소 내년 첫 금리 인하가 나온 시점쯤에 이제는 기대감이 현실이 되고 실제로 그때쯤에 경기가 약간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조금 부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3월에서 5월 정도에는 면밀히 시장 지표들을 자주 살펴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잘 리밸런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12월, 1월, 2월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은 주식 장세를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금융 환경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